아이폰 17 프로맥스 231g, 포켓 포피 230g, 딱 1g 차이입니다. 그런데 가격은요, 한쪽은 199만원, 다른 한쪽은 89만원, 절반도 안 되죠. 안녕하세요, 고르입니다. 솔직히 아이폰 17 프로맥스, 갤럭시 S26 울트라, 요즘 플래그십 스마트폰 카메라 진짜 좋습니다. 저도 인정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폰이 이렇게 좋은데 굳이 비싼 카메라를 왜 사? 근데요, 실제로 폰으로 영상이나 사진 찍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첫 번째, 저같이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의 최대 고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화면에 잘 나오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찍다 보면 모니터링 하느라 시선 처리도 어색해지고 구도 조금만 벗어나서 찍히면 소스를 제대로 쓰지도 못해서 난리도 아니죠. 둘, 스마트폰은 애초에 너무 많은 일을 합니다. 전화도 받아야 되죠, 카톡도 해야 되죠, 웹서핑 영상도 봐야지, 구사양 게임도 해야죠. 솔직히 촬영은 폰 입장에서 아무리 발전해도 어쩔 수 없이 부업이에요. 그리고 부업을 하면서 전업 카메라 퀄리티를 바란다면 그거야말로 외계인 고문이죠. 셋,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미러리스나 DSLR을 구매하기에는 솔직히 가격도 문제지만 너무 들고 다니기 무거워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엔 이렇게 거치해놓고 촬영할 때 빼놓고는 밖에 잘 안 들고 나갑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저 같은 크리에이터 분들, 브이로거 분들에게 정말 각광받는 카메라가 있어요. 바로 오즈모 포켓이요. 제가 최신 오즈모 포켓 4와 오즈모 포켓 4 P를 약 한 달 넘게 다양한 환경에서 장시간 써봤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 요즘 이 제품들이 없어서 못 구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아니, 최신 스마트폰 카메라도 좋은데 굳이? 싶어 하시길래 오늘 촬영만 하는 전업 선수를 약 62만 2천원, 89만 5천원의 추가 지출을 주고 구매할 가치가 있는지 제가 직접 써보면서 찾은 답,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어렵고 복잡한 스펙 얘기 최대한 배제해놓고 결과로만 비교해서 가장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품격 있는 선택하세요. 오즈모 포켓을 사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저한텐 이게 화질보다 먼저예요. 바로 액티브 트랙. 화면을 터치해서 피사체를 지정하면 피사체가 어디로 움직이든 카메라 헤드가 스스로 돌아가면서 저절로 따라갑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 같은 1인 크리에이터에겐 마치 촬영 PD를 한 명 고용한 것과 같아요. 근데 이 PD는 월급도 안 받아요. 밥도 안 먹어요. 심지어 불평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가 막히게 센터를 유지해 주면서 따라와서 찍어보고 나면 와, 이게 된다고? 이 말이 절로 나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번 8.0은 줌을 최대로 당긴 상태에서도 피사체를 놓치지 않아요. 오즈모 포켓 4P는 최대 12배까지 줌을 당길 수가 있어서 저 멀리 있는 피사체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찍을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도 액티브 트랙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요리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애기 쫓아다니시는 부모님,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모두 계속해서 잘 찍히고 있나? 센터는 맞고 있나?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어떤 해방감인지 이건 진짜 써본 사람만 알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외부에서 이제 촬영을 할 때 이 친구가 이제 워낙 이제 트래킹 기능이 훌륭하니까 굳이 이제 카메라를 쳐다보지 않더라도 내가 심하게 움직여도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포켓은 이렇게 3축 짐벌 카메라인데요. 폰의 손떨림 보정은 아직까지 대부분 소프트웨어가 영상을 잘라내면서 만드는 거라면 포켓은 물리적으로 헤드가 계속 수평을 유지한 채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흔들고 찍어도, 뛰어다니면서 찍어도 흔들림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편하게 걸어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도 항상 수평을 유지한 채로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정말 좋습니다. 크롭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스마트폰에 되게 무거운 짐벌을 거치해서 쓰거나 무거운 DSLR 미러리스 카메라에 전용 짐벌을 부착해서 비용이며 무게며 손목 부담까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로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게다가 스마트폰처럼 구도 유지를 할 때 위치를 바꿀 때 빡세게 힘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제품을 이렇게 세워놓고 편하게 머리 위치에서 들고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 구도에서 위로 이쁘게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거나 허리를 숙여야지 되겠죠? 봐야 되니까. 그런데 오즈모 포켓은 조이스틱으로 카메라를 내린 상태에서 헤드만 들어 올리면 되니까 굳이 내가 심하게 허리를 숙일 필요도 없이 편하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편하게 들고 있는 위치에서 조이스틱으로 카메라 구도만 잡아주시면 돼요. 이러다 보니까 저같이 제품을 찍는 분들은 낮은 위치에서 피사체를 찍을 때도 되게 좋고요. 훨씬 더 편하게 다양한 구도를 찍을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원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액세서리까지 추가가 돼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편하게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조도 환경에서는 따로 전용 조명을 달아서 촬영도 할 수가 있죠. 거기에 액티브 트랙까지 켜두고 내가 할 일 하면 끝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스마트폰으로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죠. 두 번째는 화질, 영상 때깔 얘기를 해볼게요. 포켓4와 포켓4P는 메인 카메라가 1인치 센서입니다. 이거는 폰 센서보다 물리적으로 커요. 아이폰 17 프로맥스 메인 센서가 1분에 1.28인치인데 포켓4에선 1분에 1.28인치는 망원 센서 크기고요.
메인 광각은 1인치 센서로 더 커요. 그러니까 아이폰의 주전 선수가 포켓4P에선 후보 선수 체급인 겁니다. 이 센서가 크다라는 건 창문이 크다는 것과 비슷해요. 같은 방이라도 창문이 큰 집이 더 밝고 화사하잖아요. 빛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센서가 클수록 저조도 환경에서, 역광에서 노이즈 때 차이가 확 납니다. 거기다가 이번엔 다이나믹 레인지가 최대 17스톱, 포켓4가 14스톱, 포켓3가 12.5스톱이었으니까 세대마다 확확 좋아지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역광에서 밝은 하늘과 어두운 그늘을 한 화면에 담을 때 둘 다 살아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아이폰과 비교해보면 같은 장소인데도 완전히 다르게 찍힙니다. 역광에서도 얼굴이 시커멓게 안 죽고 하늘과 빛 표현도 훨씬 더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자연스럽죠. 세 번째는 이번 오즈모 포켓4P를 진짜 사야 되는 이유, 바로 60mm의 망원 렌즈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포켓4P는 3배 광학, 6배 무손실, 최대 12배 줌까지 멀리 있는 피사체를 당겨서 찍는데 이게 써보면 생각보다 더 대박입니다. 사실 아이폰 17 프로맥스 줌 성능만 해도 엄청 훌륭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센서 크기 차이 때문에 같은 배열로 놓고 찍어보면 포켓4P가 확실히 훨씬 더 노이즈가 적고 선명하게 찍히죠. 근데 망원의 진짜 매력은 줌이 아니라 분리예요. 제품 리뷰 찍을 때 60mm 망원 렌즈로 찍으면 주변 배경이 사르르르 녹으면서 제품만 딱 떠오르게 됩니다. 이걸 이제 보케라고도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에서 인물 모드 촬영처럼 소프트웨어로 배경을 계산해서 흐리게 하는 게 아니라 렌즈가 만드는 진짜 물리적인 보케예요. 그래서 같은 배열로 촬영해도 아이폰 17 프로맥스보다 경계선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을 찍을 때는 꼭 망원 렌즈로 찍어요. 광각 렌즈보다 훨씬 왜곡도 적고 훨씬 더 고급스럽게 찍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품 촬영은 웬만하면 오즈모 포켓4P 망원으로만 찍습니다. 굳이 단렌즈 부착해 가면서 그 무거운 미러리스 들고 찍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참고로 정확히 짚고 갈게요. 이 망원 렌즈는 오즈모 포켓4P 전용입니다. 형제 모델인 오즈모 포켓4에는 광각 단일 렌즈로만 되어 있고요. 줌은 디지털 4배까지 되니까요. 혹시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다음은 배터리 사용 시간이에요. 공식 스펙상 오즈모 포켓4P는 약 210분, 포켓4는 약 240분 정도 촬영이 가능한데요. 사실 이거는 풀 HD 기준입니다. 만약 저처럼 주로 4K 영상을 주로 찍으신다면 제가 실제 테스트해보니까 포켓4가 약 3시간 정도로 훨씬 더 길게 촬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발열도 포켓4가 훨씬 더 적었고요. 심지어 이거는 제가 이제 본품으로만 배터리 테스트한 거라 전용 배터리 핸들까지 부착하면 훨씬 더 길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도 진짜 빨라요. 최대 6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초고속 충전기에 물리면 약 18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벼운 커피나 티 한 잔 마시는 동안에 충전이 대부분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내장 저장 공간도 정말 장점인 게 포켓4에는 약 107GB, 포켓4P는 약 103GB나 저장 공간을 지원해서 혹시나 내가 촬영 중에 SD카드를 깜빡하더라도, 혹시 XD카드 용량이 가득 차더라도 훨씬 더 여유 있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포켓은 전용 카메라입니다. 촬영하면서 당연히 전화도 안 오고요. 카톡 올 일도 없죠. 쉽게 말해 촬영 도중 끊길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디 여행 가실 때 포켓 들고 가시고 폰은 일상용으로, 촬영은 포켓한테 이렇게 하면 분리가 되니까요. 여행 가서도 폰 배터리도 살고 제 멘탈도 살겠더라고요. 자, 그런데도 변론이 너무 일방적이면 안 되니까 아이폰이 이기는 순간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촬영하고 바로 인스타에 올리기, 이런 건 솔직히 스마트폰이 압도적입니다. 또 편집앱에서 바로 자르거나 올리는 그 속도도 못 따라가요. 물론 포켓도 전용 앱으로 영상이나 사진 파일을 넘겨서 편하고 빠르게 편집 및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켓4P랑 포켓4 둘 다 사진 모드도 있고 3,700만 화소로 고해상도 사진을 만들 수가 있지만 포켓의 아쉬운 점도 제가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카메라들은 짐벌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충격에 좀 약한 편입니다. 카메라 헤드가 노출된 모터 형식의 기계식 구조니까요. 그래서 거친 운동이나 액티브한 촬영 목적이시라면 오즈모 액션 같은 액션캠을 구매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저도 저번에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다가 누가 툭 치고 지나가가지고 탁 떨어졌는데 바로 헤드가 고장나가지고 AS 맡겼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도 안 됩니다. 이거 들고 물속에 들어가서 촬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 분도 당연히 액션캠 구매하셔야 되고요. 또 발열도 꽤나 있는 편이에요. 제가 포켓 30프레임으로 좀 길게 찍어보니까 표면이 약 섭씨 50도 근처까지나 가더라고요. 이건 포켓4P가 포켓4보다 좀 더 발열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발열 때문에 아직까지 촬영이 중간에 중단이 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어차피 또 밖에서 너무 체감이 쨍할 때, 요즘같이 너무 뜨거울 때는 기기가 과열이 되면 알아서 촬영을 중단하는 보호 로직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또 저만 느끼는 아쉬움일 수도 있는데 기존보다 확실히 줌 당기는 버튼이 생겨서 줌 당기는 건 되게 편해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줌 버튼을 길게 눌러서 당기는 건 되는데 반대로 빼는 거는 버튼 한번 딱 누르면 너무 빨리 빠집니다. 이 줌 빼는 버튼도 뭔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이스틱으로 줌 제어 모드로 간 다음에 조이스틱을 내려서 줌을 스무스하게 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조도 촬영 모드인 퓨어 비디오랑 타임랩스 모드에서는 녹화 중에는 또 줌 전환이 안 된다는 것도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아, 그리고 포켓4랑 포켓4P랑 솔직히
망원 렌즈 유무 차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게 은근히 무게랑 사용시간 차이도 커요. 포켓4가 약 190g, 포켓4P가 약 230g으로 무게 차이가 약 40g 정도 나니까 둘이 같이 딱 들어보면 은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망원 렌즈 하나 얻은 대가로 40g 무거워지고 촬영 시간은 30분 정도 더 짧아진 셈이죠. 그런데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DJI를 고집하고 포켓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정말 큰 장점 중 하나인데 바로 AS입니다. 제가 기존에 포켓3나 포켓4도 한번 심하게 떨어뜨린 적이 있어서 완전 제품이 망가졌는데요. AS 보내고 난 다음에 수리비가 한 5만 원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들고 완전 새 제품으로 교체를 해주는 리퍼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센터도 찾아보면 은근 많아서 택배로 보내고 다시 택배로 받는 방식인데 생각보다 빨리 제품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통 미러리스나 DSLR 고장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렌즈 하나 고치는데 막 한 달씩 걸리고 이런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그럼 그때 동안 또 일을 못하는데 이 친구들은 비용도 비용이요, 시간도 적게 드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포켓4 있으니까 폰 비싼 거 사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솔직히 1년에 영상 몇 번 안 찍으시는 분들, 사진 거의 안 찍으시는 분들은 폰으로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유튜브를 이미 하고 계시거나 시작할 거거나 아이 성장 영상이나 반려견 기록을 제대로 하기 원하시는 분들처럼 영상이 일상인 분들에게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만약 제가 지금 폰을 새로 산다면, 혼자 촬영해야 되는 1인 크리에이터라면 솔직히 이 제품 알기 전까지는 카메라 때문이라도 무조건 저는 아이폰은 프로나 프로맥스, 갤럭시는 울트라 모델을 구매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망원 렌즈까지 끝내주는 포켓4P까지 나오다 보니까 휴대성을 포기해 가면서 카메라 때문에 굳이 비싼 모델을 살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만약 제가 딱 프로맥스 살 돈밖에 없다면 저는 프로맥스 대신 기본형을 선택해서 정말 가볍고 휴대성 좋게 쓰고요. 그 아낀 돈으로 오즈모 포켓4P를 살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유튜브 시작하시려고 값비싼 미러리스나 DSLR 구매해서 각 잡고 촬영해야지 하셨던 분들, 제품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디에 렌즈까지 추가하면 솔직히 300~400만 원 우습게 넘습니다. 그 전에 먼저 포켓부터 한번 써보세요. 짐벌에 트래킹에 망원 렌즈까지 한 손에 싹 들어오고 휴대성도 좋은데 89만 원이면 입문 장비로 봤을 때 제가 아는 선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애매하다, 포켓4P도 나한테 좀 과한 것 같다, 나는 주로 광각 브이로그 위주로만 찍는다 하시면요, 포켓4가 약 66만 원, 여기서 또 20만 원 정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대신 12배 중과 보케 감성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제품을 찍거나 멀리 있는 피사체를 좀 자주 찍으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고민하지 마시고 포켓4P로 가세요. 뭐든 갔다가 돌아오는 비용이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라면 배우자분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나 이거 89만 원 주고 촬영 전문 PD님 고용하는 거야. 오늘 결론 3줄 요약. 첫 번째, 폰 카메라가 나쁜 게 절대 아니다. 하지만 폰은 본업이 따로 있다. 둘, 영상이 전업이신 분들은 포켓4P는 촬영 전문 PD다. 셋, 아이폰 17 프로맥스와 무게는 딱 1g 차이인데 가격은 절반 이하다.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스마트폰 하나에 몰빵하시겠어요? 아니면 스마트폰은 좀 더 가볍고 휴대성 좋은 걸로 가서 편하게 들고 다니고 카메라는 포켓4P로 분리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자, 그럼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앞으로 저는 이렇게 삶에 유용한 꿀템과 제품의 핵심만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 곤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빠이.